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교훈을 탐구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조금만 달랐으면, 내 몸매나 코가 조금만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또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재능이 있고 빛나는 걸까? 라고 자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요? 재능과 멋진 외모는 분명 멋진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재능 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는 대신 다른 관점을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직함, 용기, 인내심, 관대함, 그리고 겸손함 같은 성품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성품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누구든지 이 소중한 성품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존경을 얻기 위해 천재이거나 완벽한 외모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정직함, 용기, 인내, 관대함, 그리고 겸손함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세요.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느낄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인 꼬리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나는 아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겪게 되면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 나는 유능한 전문가다 라고 믿다가 하면 스스로를 형편없게 느끼게 되죠. 혹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한 후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실패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완벽한 집주인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완벽한 저녁은 거의 없습니다. 이웃들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는데 당근을 약간 태워버렸다면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며 누구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틀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지닌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내려놓을 때 불필요한 부분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진정으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자아 이미지를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강한 자아 이미지가 먼저 형성되며 그 결과로서 삶이 그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는 역사를 바꾼 후에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미디어 제국을 세운 후에야 자신이 특별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일을 허락하며 삶이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결코 평범한 것들에 머물지 않습니다. 프레드는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관리자가 되고 모델과 결혼할 수 있다면 아마도 더 나은 자아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프레드, 당신은 우선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자아평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또는 벽에 긍정적인 문구를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만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스스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대답은 물론 그렇습니다. 2달밖에 안 되었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의 자기인식을 바꿔놓았죠. 어린 시절의 당신은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기술도 없고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2달밖에 안 되었을 때 말은 못했지만 만약 할 수 있었다면 부모님께 저는 불편한 존재인 걸 알아요. 아마도 제가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게 실례일 수 있겠지만 이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아니죠. 그런데 왜 지금은 스스로에게 이런 한계를 두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을 알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행운 가득한 삶을 원한다면 키가 60cm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시절처럼 생각해 보세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능숙하지 않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잘생기지 않거나 월급이 많지 않거나 운동을 잘하지 않거나 지인들처럼 유머러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설득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며 자기 비판이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 비판은 겸손이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본 적 있는 로맨스 영화들을 기억하시나요? 영화 속 남자와 여자가 힘든 상황에 맞서 싸우며 여러분은 그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고 여자는 집을 떠납니다. 남자가 돌아왔을 때 여자는 이미 떠나버렸죠. 남자는 그녀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 자신의 말에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들이 행복하게 함께하기를 마지막에 손을 잡고 노을 속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랄 뿐입니다. 영화가 끝날 때 눈물을 훔치며 텅 빈 팝콘통을 들고 조용히 극장을 나섭니다. 우리는 이런 영화를 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감동하며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에 마음이 울립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에 따라 우리의 깊은 감정을 숨기거나 드러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아름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아에 관한 뉴스를 볼 때 마음이 아픈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본연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 공감, 인간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존재입니다.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여러분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못생기지 않았다면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더 성공하면 나를 아낄 거야. 내가 나태하지 않으면 나를 존중할 거야. 혹은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 나를 좋아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신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갈망하지만 막상 받으면 그 칭찬이 진심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27명이 여러분에게 대단하다고 말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쉽게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믿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려 했습니다. 다른 작가들은 책을 쓰는데 그쳤지만
저는 2배로 노력하며 글을 쓰고 직접 사파를 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저는 그 일을 휴가에까지 가져갔습니다. 수영장 옆에서 강연 원고를 작성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그리고 언제나 이 일만 끝내면 쉴 수 있어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며 또 다른 이유를 찾아 일을 계속하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맡아 합니다. 저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까지도 제가 해내려고 했습니다. 줄리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택시비를 냈는데 왜 우리가 직접 짐을 들어야 해요? 저는 우리 공항에 늦을 것 같아서요. 기사님이 연세가 있으셔서요. 또는 운동 좀 하려고요와 같은 변명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도 저를 좋아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 외로움 또는 과로의 원인에 대해 스스로 핑계를 대곤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인생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역사가 반복된다면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파산, 외로움 또는 피로에 시달린다고 느낀다면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원인은 여러분 자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삶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좋은 태도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더 열심히 일해야 해. 나는 가치가 없어. 또는 나는 정말 못생기고 어리석어라는 식의 자기 비판은 우리 자신을 더 상처 입힐 뿐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도 이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냅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내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우리가 아직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번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패배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균형감을 찾은 적이 있나요? 타인의 의견을 자기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권리가 없다면 누가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변명하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굳이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사치 때문에 자신의 피로를 줄일 때 그것은 취약한 자아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다른 징후로는 질투, 죄책감, 칭찬을 주거나 받기 어려워함, 애정을 표현하거나 즐기는 데 어려움, 자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그리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에만 집중할 때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실수를 상기시키고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벌하게 됩니다. 이는 질병, 가난, 외로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매일 작은 성취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책을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커질 때 삶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들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나 강아지와 놀아본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지 않나요?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나 강아지의 귀여움은 우리 마음을 밝고 가볍게 만듭니다. 마치 그들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좋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결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을 통해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을 칭찬하면 그들이 좋아지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 자신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마법 같은 행위가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토니 베네트는 진정한 감사와 성공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활동하며 여전히 사랑받는 토니는 무대에 설 때마다 단순히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밴드 멤버부터 작곡가, 관객 한 명 한 명까지. 토니의 감사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덕분에 그들로부터 똑같은 존경을 받습니다. 토니와의 인터뷰를 보면 진심이 담긴 삶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꾸준한 성공은 바로 이러한 태도 덕분일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강하고 재능이 있으며 행복할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 스스로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언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일입니다. 이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서서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본인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 주목해 보세요. 자신감이 더 커지고 일상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기 확언은 강요 없이도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서서히 자리 잡게 만듭니다. 이는 억지로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종종 더 큰 외로움을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함과 어려움을 느낄 때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경험을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하며 때로는 긍정적인 확언에서 그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언들은 작은 빛처럼 작용하여 우리가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 상태가 바뀌면 세상과의 상호작용도 달라지고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20분 일찍 일어나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한 확언을 써보세요. 한 페이지씩 나는 자신감 있고 행복해. 나는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또는 나는 내 일과 삶을 소중히 여겨와 같은 문장들을 적어보세요. 이 글들은 당신이 바라는 미래를 표현하는 작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확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이 문장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속삭여보세요. 기분이 가라앉을 때나 실망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라고 되뇌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잘 되지 않을 때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죄책감, 어리석음
혹은 부족함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이 괜찮아. 이 확언들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바라는 자신에게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잘 대하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실천들을 시도해보세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기. 자신에 대해 좋은 말을 찾지 못하겠다면 잠시 침묵하세요. 긍정적인 사고는 더 멀리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칭찬을 감사하게 받기. 누군가가 칭찬을 해줄 때 고마워요 한마디로 답하세요.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수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실수는 배움의 기회이며 여러분의 본질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표현하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세요. 이러한 자신감은 여러분의 가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죄책감 없이 즐거움을 받아들이세요. 인생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때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긍정적인 삶의 공간을 만드세요. 자기 관리는 삶을 더 풍요롭게 느끼게 해줍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걸맞은 사랑과 존중을 아낌없이 주세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지침들이 여러분을 더 충만하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